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합니다. 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1800-588-1번입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 무료로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맞춘 각 가정별로 이 상황에 맞추어서 무료로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를 드립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의 청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창원 지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또 전화 하나하나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 연결되셨는지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머니큐에 연락 주셨는지요? 보험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보험은 어떤 거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를 되게 없애야 되고 그러는 거를 좀 알려고요. 네네. 지금 약간 조정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좀 보니까요, 시청자님. 남편 네. 되시는 분이 암보험을 지금 교보생명과 우체국 쪽으로 가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뭐 약간 이제 아프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일단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수령하셨고 실비보험까지 보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녀분들은 어떤가 보니까 지금 따님, 아드님 두 분이 있는데 지금 뭐 암보험, 건강보험, 실비보험, 또 연금까지 챙기고 계셨고요. 역시 뭐 아드님도 평생 암보험, 정기보험, 건강보험, 실비보험, 또 역시 연금보험을 20만 원씩. 지금 혹시 크게 궁금한 점이 어떤 점으로 저희가 좀 봐드리면 될까요? 남편 실비보험 가입할 수 있나 하고요. 실비보험이 없으셔서. 네네. 네, 혹시 뭐 특징적인 어떤 뭐 병력 있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세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한 연령대는 50대 후반으로 네.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것도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가정 구성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을 두 분이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게 우리 남편분의 지금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자, 과연 이렇게 내가 고혈압이나 어떤 질환이 있는데도 실손을 가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님,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예, 그 많은 그 사연들 중에서 이렇게 뽑히셔가지고 먼저 상담 이렇게 받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아버님 고혈압 관련해서요. 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고혈압 그 발생 시기가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이제 10년은 안 되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고혈압 약을 1, 2개월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이제 조제받아서 약 드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진단 결과 그 병원에서 이 1, 2개월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인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어머님. 우선 네. 30세 이상 65세가 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혈압 진단 결과 6개월 또는 10년 미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지 네.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년 정도 됐으니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능하네요. 세 네. 번째는 합병증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예,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 2개월마다 병원에 간 기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만 그 충족된다면 요즘에는 전화 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이렇게 그 뭐 가실 필요 없이요. 전화상으로 실손 입원 통원 의료비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입하신 다음에 왜 1, 2개월마다 그 병원에 가셔서 약 조제를 타시잖아요. 네. 약 조제비 관련해서도 바로 그 보험금을 타실 수가 있고요. 이 고혈압 관련한 것도 예, 맞습니다. 충분히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라든지 심장 CT 이렇게 촬영하실 때도 그러한 보장을 실손 의료비 보장으로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건강하신 분보다는 조금 할증이 되세요. 네. 그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어머니께 이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네. 서류 준비하시면 아버님 의료실비 가입하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약간 비용 자체가 보험료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예, 예. 일단 실손은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게다가 뭐 고혈압 관련해서 약제비 지시는 것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방송 끝난 후에도 추가적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암보험을 2개를 가지고 네, 계세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교보생명에 2000년에 가입을 하셨고 이건 이제 얼마 만기가 오래 남지 않은 그런 보험이고요. 우체국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10년 갱신 상품이다라고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고 일단 기간이 짧잖아요. 우체국에 2년 됐고 갱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2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네. 될까라는 궁금증이 그래서 좀 생기네요. 몇 가지 어머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요. 네. 도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어머님 그 아버님 교보생명 네. 43,000원 그 가입하신 보험이 네. 2000년 가입하신 거 맞으시죠? 예, 2000년에 그리고 벌써 네. 14년 정도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암 진단비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시고 그다음에 수술비도 있으실 텐데요. 암 수술비가 수술비가 500만 원. 암 수술비 500만 원이요. 네. 지금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인데요. 2000년도에 가입하신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암 수술비가 꽤 높은 편이네요. 보장 조건 좀 더 좋은 거네요. 예, 잘 들으신 거고 네. 암 입원비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사망 보장도 입원비. 돼 있으시고 암 입원비는 얼마 정도? 10만 원이고요. 10만 네. 원이요. 그다음에 사망보장금 1,000만 원이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 자금도 있으시고요. 네네. 항암 치료랑 항암 약물 치료도 있고요.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뭐 기타 뭐 양성종양 뭐 피부암이나 네. 그런 것들 다 보장이 되겠죠? 네, 양성정황도 매 수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금 그 2000년도에 가입하셨고요, 어머니. 네. 예. 80세 만기고 그리고 지금 14년 납입하시고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6년 이제 남은 밖에 그렇죠. 이제 기간이 네.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네. 이 교보생명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온 암보험이 보통 수술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들었던 이 암보험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 우체국 26,600원짜리 그 10년갱신 그 암보험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10년갱신이라는 거 아세요, 어머니? 어떤 의미인지요? 네네. 예, 그래서 10년마다 보험료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그죠? 그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금 지급 현황이라든지 위험 요율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종합적인 판단해서 보험회사가 이제 올리는데요. 네. 지금 100세 만기 정도 됐을 때 한 4번 정도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네. 이 오르는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예. 평균적으로 암보험료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 나라 3명 중에 1명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네. 암보험을 굳이 우체국에 가입하지 마시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의료실비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암보장이라든지 암 수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20년나 100세 만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비에 예. 묶어서. 예, 실비에 네. 묶어서 가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네. 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운전자 보험 지금 3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올해 네. 만기라고 하시네요. 올해까지만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 실비 보험에 그 네. 배설하는 걸 통해서 중도부가 그 담보를 통해서 이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도 그 의료 실비 안에 집어넣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우체국의 암보험은 굳이 유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따로 이제 실손보험을 챙겨가시면서 암과 운전자 보험까지 그 상품에 좀 묶어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전략 주셨는데 역시나 또 구체적으로 우리 남편분 거 자세하게 방송 끝난 후에 봐주실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녀분들이신데 시청자님 다 따님 아드님 다 독립은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독립 안 했어요. 아직 독립을 안 하신 상태고요. 자, 네네. 그렇다면 따님 먼저 좀 저희가 볼게요. 32살인 따님이 지금 가입해 있는 것들이 암보험, 건강보험, 또 실비보험과 연금보험까지 10만 원, 농협으로 이제 네. 가입이 돼 있는데, 자, 네. 시청자님, 따님 상태는 어떻게 구성이 좀 잘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어머님 네. 지금 우체국 평생 안보험 네. 이것도 이제 10년 갱신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입하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네. 그 자녀분이 한 7, 8번, 6번, 7번에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평생 안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마시고 지금 가입하고 계신 메리츠 실비보험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추가적으로 맥시멈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비갱신형으로 뭐 20년 네. 납 100세 만기 그런 형식으로 가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체국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우체국 보험은 이제 보험법에 적용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 민영보험사보다는 그 민원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걸 또 그래서, 우려하셔서. 예,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32살이시니까. 20년 납 8세 만기, 100세 만기 상품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상품으로 좀 그 체인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체국의 건강보험. 이것도 우체국이긴 한데요. 예, 80세 만기 진단금 1,000만 이게 건강보험이시겠네요. 뭐 진단자금. 네. 예. 네. 진단자금이요. 어떤 게 나오나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1,000만 원씩 진단자금 3대 질병 나와요. 진단자금 나오고 수술비도 이제 네. 나오시겠네요. 네. 그러면 요 아까 우체국 안보험하고 건강보험은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증권이나 약관을 보고 네. 좀 판단을 좀 내려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 여기 네. 언제 가입하셨나요? 그거 가입한 게 2006년이요. 2006 년이요?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26세 정도에 가입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보험료는 굉장히 좀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아마 보시면 네. 적립보험료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네.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 당시에 가입하신 메리츠 실비보험은 3천에 통원의료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좀 약간 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에 30만 원까지 보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도 저희가 좀 방송 끝나는 대로 좀 증권이나 약관을 좀 보고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안내하든지 아니면 이 상품에 추가적으로 담보 물건을 좀 가입할 수 있는지 여러 걸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일단 네.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다 해지나 변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또 따님이 평생 또 내셔야 될 보험료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추후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자세히 할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아드님도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따님과 구성된 상품 자체는 뭐 정기보험 정도를 뺀다면 큰 차이가 없는데 연금 보험을 소득공제를 위하셔서 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이쪽에 대해서도 약간 리모델링이 강력히 필요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아드님 지금 혹시 월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20 정도 됩니다. 네, 320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네. 아드님께서 현재 보험료 내고 계신 게 맞으시죠? 아드님이 네네. 버시는 돈으로? 예,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총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 원대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료는. 그러면 네. 아드님 전체 현재 소득에 비교해 볼 때는 뭐 적정 보험료 수준 한 5% 정도 되니까 예, 보험료의 수준은 좀 적정한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보험 상품들의 가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따님하고 같은 보험은 같은 시점에 가입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예.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가입하셨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의외인 상품이 일반적으로 좀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한데 아드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예, 정기보험을 지금 가입하셨어요. 혹시 47,500원. 네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때 종신보험이 한창 유행이었었는데요. 네네. 종신보험은 비싸니까 정기보험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혹시 권유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냥 전기가 날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 이 그러시구나. 업계에서 같이 일하셔도 될 것 정도로. 네, 전문가세요. 예, 상당히 그 의식이 좀 이렇게 앞서 있으신 것 같은데 보통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그 정기보험을 종신보험보다 권유하는 이유가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점까지만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3분의 1 이하로 그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조금 일찍 가입하신 것 같긴 해요. 아직 좀 나이가 네. 어리시다고요. 네네네. 네. 그 나중에 결혼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사망보장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뭐 한 4, 5천 정도 금액일 것 같아요. 예, 네. 일반 그 사망보험금이. 예,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따님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셨으니까 그 3대 질환 쪽 집중적으로 지금 가입하신 게 보이고 하지만 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에 아무래도 아드님도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죽기 직전 5년 내지 10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인생 전체를 통틀어 쓰는 의료비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걸 고려해 볼 때에 80세 만기까지로 끝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실제 보험 상품이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세 만기 예,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좀 더 네. 길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방금 그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년 만기로 계속 갱신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위험률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인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연납 100세 만기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석은 그 방송 후에 함께 다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금 궁금한 게 또 네. 있으셨어요. 네네, 아드님이 그리고, 예. 남성이시기도 하고 뭐 이런데 운전자 보험 없다는 거 지금 네네. 묶어서 갈까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예. 운전자 예. 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배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만약 메리츠 실비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여기에 배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뭐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 3천만 원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주 그 전반적인 수정을 좀 하시게 된다면 또 거기에. 새로운 실비에다가 배서하셔서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시면 한 6, 7천 원 정도면 됩니다. 네, 예, 뭐 예. 큰 부담 없이 몇천 원 단위로 운전자 보험을 아드님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암 보험금도 수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비는 꾸준하게 네. 가고 계신가 봐요. 좀 간단하게 뭐 조언이라도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없을까요? 네네. 일단 암을 좀 이겨내시고 지금은 뭐 완치 판정을 받으신 시점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참 좋고요. 그리고 원래는 암 환자들이 암 완치 판정을 받는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더 지나야지만 그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험사의 장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낮춰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도 지금 일반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몇 가지 그 사전 질문에 뭐 예스라고 대답만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추가적인 암보험도. 다른 암보험도 네네. 보장할 수 있는. 뭐 암 네.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느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가 그 종료가 되었는지. 또 1년 이내에 계속 그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서 대답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가입이 가능하시고 50대 중반이면 2천만 원 암 진단금으로 한 5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혹시 부분도 추가적 꼭- 보장이 필요하시면 네. 이 부분도 함께 상담 받아보실 때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남편분의 실비, 고혈압 있으시지만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녀분들의 보험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짜드릴 테니까 방송 끝난 후에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사연을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공무원인데요.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말고는 보장성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망보험금은 필요하다고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7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인 96년도에 일반연금에 가입해 10만 원씩 10년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보험과 펀드, 버닝 유니버셜 중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남편분이 또 공무원이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단체보험으로 직장에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니까 따로 개별적인 보장보험은 챙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 단체보험만으로 보장이 충분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분들이 뭐 반강제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예. 공무원 단체보험이 저렴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보험사에서 나오는 의료 실비가 충족이 안 되면 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이제 3대 주요 질병 진단 자금이 좀 약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자금이 1,0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암 이외의 주요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이 좀 미흡합니다. 의료 실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에서 나오는 의료 실비에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됐을 때,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그런 담보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비 보장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장이 안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 그래서 운전자 보장 보험을 따로 들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실비에 같이 추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이 60세 만기로 끝납니다. 생각보다도 빨라요. 예, 그래서 60세 전이라도 100세 만기를 생각하실 때 지금 민영보험사의 의료 실비보험을 좀 비교 분석해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보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에 평균 수명도 그렇고요. 또 질병 발생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남편분의 추가적인 상황들 꼭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종신보험이 있으시네요. 매달 15만 원 정도를 다달이 납입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이 부분도 짧게 좀 봐주시죠. 자녀가 좀 어리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사망의 담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종신보험 15만 원 좀 비싼 것 같고요. 정기보험 6, 7만 원으로 좀 체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6, 7만 원으로 의료실비보험을 아까 이제 공무원 단체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 필요한 건 15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보험료를 더 지출 안 하고 충분하게 보장을 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 자체는 큰 변화 없이 그 부분을 줄이면서 실손으로 챙겨가신다. 그렇죠. 이런 또 방안 주시네요.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게 결혼 전에 일반 이 연금에 좀 가입을 하셨었나 봐요. 10년 납입이 완료가 되셨는데 자 이제 공시이율이다라는 점. 평상시 저희가 듣기로 뭐 공시이율이 큰 매력은 없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상품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이율보다는 변액 상품이 은퇴 준비를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품이긴 합니다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별로 결과는 좀 달라집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요? 예. 이분이 지금 가입하신 시기가 1996년도인데 그렇죠. 이때는 우리나라 예적금 금리가 10%를 훌쩍 넘어서 아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던 때였고 연계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연금액을 수령하실 때 60세부터 매해마다 7%씩 상승된 금액을 받으시게 되고요. 예, 변액 상품하고 현재의 변액 상품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 들어가셨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공시이율은 깨고 또 변액연금을 가입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금융 환경들을 총평가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연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가입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가입 시기가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셔도 유지를 하셔도 물론 이제 만기가 납입 완료가 되긴 했습니다만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보험이냐 펀드냐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이냐 딱 집어서 좀 압축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짧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일단 공시이율 상품은 현재 교육비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해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어린이 펀드로 가입하면 뭐 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조금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 10년 이내에 필요한 목적 자금이라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보통 대학 학자금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죠. 이 상품은 그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또 입출금이 가능하고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게 되면 자녀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죠. 납입 중에 부모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때까지 보장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해주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적극적으로 학자금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녀분이 초등학생으로 어리니까요. 시간도 충분하다. 변액 유니버셜로 한번 어린이 관련된 상품 교육자금도 준비해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저희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00-5881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무료 재테크 강연회 안내드립니다. 7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7시 반 동부금융센터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강연비 무료입니다. 1800-5881로 상담 전화 주세요.